인류가 지구상에 문명을 건설한 이래 지난 5천년 동안 단 한 번도 무패, 신화를 깨트리지 않은 유일무이한 자산이 하나 있습니다. 전쟁이 터져 나라가 고꾸라지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집안에 가득 쌓아둔 화폐가 순식간에 화장실, 휴지 조각이 되던 절망적인 순간마다 인간의 목숨과 재산을 구원해낸 마법의 자산, 바로 황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흉흉해지고 뉴스에서 포성이 들려오면 무조건 금을 사서 금고에 쟁여두어야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다고 말이죠. 실제로 최근 중동에서 또다시 거대한 전쟁의 불길이 치솟고 기름값이 미친 듯이 폭등하자 수많은 자산가와 개인 투자자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경제 뉴스를 확인하며 금 시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는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잔인하고 괴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군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타격하고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원자력 발전소마저 드론 공격으로 불타오르는 유례없는 위기 상황인데 안전자산의 대명사라는 금값이 오히려 하루가 다르게 곤두박질치고 있는 겁니다. 일주일 만에 4%가 급락하더니 아시아 시장과 뉴욕 시장을 가리지 않고 연일 투매가 쏟아지며 고점 대비 무려 15%가 넘는 폭락을 기록했습니다. 뒤늦게 뉴스를 믿고 금을 사모았던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며칠 사이에 사정없이 녹아내리는 계좌를 보면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계실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전쟁이 나면 금값이 하늘을 뚫고 올라가야 정상인데 왜 내 계좌의 금값만 이토록 처참하게 주저앉고 있는 걸까요? 단언컨대 여러분이 투자가 서툴러서 혹은 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전 세계에 돈줄을 쥐고 흔드는 월가의 거대 자본과 스마트머니가 움직이는 진짜 도미노 로직을 보지 못하셨을 뿐입니다. 겉으로는 중동 전쟁이라는 자극적인 뉴스만 보이지만 그 거대한 연막 뒤에서는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차갑고 냉혹한 역대급 자본 대이동이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안전자산이라 철석같이 믿었던 황금이 왜 지금 여러분의 뒤통수를 사정없이 치고 있는지, 중동의 화약고에서 시작된 불꽃이 어떻게 미국 연준의 칼날을 거쳐 여러분의 지갑을 털어가고 있는지 그 숨겨진 도미노 메커니즘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이 잔인한 폭락장 속에서 내 소중한 자산을 단 1원도 잃지 않고 오히려 남들의 절망을 기회로 바꾸어 내 계좌를 10배로 불릴 수 있는 월가 상위 1%들만의 현실적인 포트폴리오 탈출 전략까지 아주 쉽고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 재산을 지키고 거대한 부의 흐름에 올라타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는 금값 폭락의 첫 번째 도미노는 역설적이게도 중동의 불바다 한가운데서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쟁이 터지면 단순히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금값이 오를 거라고만 생각하지만 이번 사태는 금융시장의 체력 자체를 바닥내버리는 가장 치명적인 변수를 건드렸습니다. 바로 인류 경제의 피라고 불리는 원유, 즉 기름값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심 군사 기지들을 격파하자 이란은 즉각 자신들이 쥘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이자 전 세계 경제의 목줄을 쥐고 흔들 수 있는 비밀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계 원유 수송량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해상의 핵심 요충지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 봉쇄였습니다. 페르시아만 산유국들이 매일같이 수천만 배럴의 원유를 실어 나르는 이 외길이 완전히 막혀버리자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은 그야말로 대동맥이 끊어진 것과 다름없는 대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테러가 터졌습니다. 지난 17일 아랍에미리트의 원자력 발전소를 겨냥한 정체불명의 무인기 드론 공격이 감행되면서 거대한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중동 지역의 안보 체계가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언제 어디서 에너지 시설이 통째로 날아갈지 모른다는 극단적인 공포감이 시장을 뒤덮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라는 전례 없는 초강력 경고 메시지를 날렸고 이 한 줄의 문장은 기름 들판에 그대로 거대한 폭탄을 던진 꼴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분쟁이 시작된 이후 국제유가는 단숨에 50% 이상 폭등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서부 텍사스 산원유는 배럴당 108달러를 가볍게 돌파했고 유럽 시장의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는 지난주에만 8% 가깝게 치솟으며 배럴당 112달러를 향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올랐다는 건 단순히 우리가 주유소에서 내는 돈이 몇백 원 비싸졌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대 문명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물건은 공장에서 석유를 태워 전기를 돌려 만들어지고
석유로 움직이는 화물차와 선박을 통해 전 세계로 배달됩니다. 즉 원유 가격이 50% 넘게 뛰었다는 것은 전 세계 모든 기업의 생산 비용과 물류 비용이 동시에 수십 %씩 폭등했다는 뜻이며, 이는 곧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식료품부터 가전제품,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서비스 요금까지 지구상의 모든 물가가 미친 듯이 치솟아 오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미국의 4월 생산자물 가지수, 즉 기업들이 물건을 만들 때 드는 비용을 나타내는 지표는 시장 전문가들의 모든 낙관적인 예상을 처참하게 깨부수며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충격적인 수치로 다가왔습니다. 물가가 잡히기는커녕 중동 전쟁이라는 거대한 괴물을 만나 다시 폭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안전자산이라는 금을 무너뜨린 파괴적인 첫 번째 도미노의 실체입니다. 중동에서 터진 총성이 석유 공급망의 목줄을 죄었고, 치솟은 유가가 전 세계 경제를 고물가라는 덫에 가두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이유가 폭등 자체가 아닙니다. 이 미쳐 날뛰는 물가를 바라보며 저 멀리 워싱턴에서 보이지 않는 칼날을 갈고 있는 세계 경제의 진짜 지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움직임이 두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동의 불바다가 첫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려 전 세계 물가를 미친 듯이 자극했다면, 그 물가라는 괴물을 잡기 위해 저 멀리 워싱턴에서 보이지 않는 칼날을 갈고 있는 세계 경제의 진짜 지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두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릴 준비를 마치고 전면에 등장합니다. 수많은 이들이 전쟁이 터지면 그저 막연하게 금값이 오를 거라고 믿었지만, 현대 금융 시스템의 사령탑인 연준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 계좌에 돈이 어디로 새나가는지조차 모른 채 평생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준이라는 거대 집단이 존재하는 단 하나의 절대적인 목적은 바로 미쳐 날뛰는 화폐 가치의 하락, 즉 인플레이션을 사냥하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방치되면 국가의 경제 시스템 자체가 마비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동발 유가 폭등으로 인해 전 세계 물가의 기초가 되는 미국의 생산자물 가지수가 시장 전문가들의 모든 낙관적인 전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대폭발을 일으켰습니다. 기업들이 물건을 만들고 나르는 비용이 이토록 치솟았으니 조만간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생활 물가는 그보다 몇 배는 더 끔찍하게 치솟을 것이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 된 겁니다. 이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아든 연준의 수장 제롬 파월과 매파 위원들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어졌습니다. 물가라는 괴물을 사냥하기 위해 그들이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잔인한 처방전, 바로 긴축의 칼날이자 금리 인상 카드를 다시 꺼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린 것입니다. 지독했던 고금리 시대가 마침내 끝나고 이제는 돈이 풀리는 완화의 시대가 올 것이라 굳게 믿고 있던 시장은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은 꼴이 되었습니다.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의 거대 자본들은 올해 연말까지 최소한 0.15%포인트의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을 100% 확정적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내년 초봄인 3월까지는 추가로 0.25%포인트의 완전한 금리 인상이 추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자산 가격에 그대로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이 기대했던 금리 인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오히려 더 높고 더 지독한 고금리의 터널로 인류 경제가 다시 걸어들어간다는 무시무시한 선언이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금리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기 시작하면 전 세계 자산 시장의 피라미드 구조는 완전히 밑바닥부터 뒤흔들리게 됩니다.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사고 주식을 사던 돈의 시대가 끝나고 시중에 풀렸던 막대한 현금들이 다시 은행과 안전한 자금줄로 급격하게 회수되기 시작합니다. 돈을 빌리는 비용이 비싸지니 기업들은 투자를 멈추고 자산가들은 위험한 곳에 던져두었던 돈을 회수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이자를 주는 곳으로 대피시킬 준비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안전자산의 왕좌를 차지하고 있던 금의 목을 죄는 잔인한 올가미가 완성됩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의 칼춤을 출 때마다 이자가 단 1원도 나오지 않는 금이라는 자산은 전 세계 모든 자산 중에서 가장 취약하고 매력 없는 껍데기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물가를 잡겠다는 연준의 매파적 본색이 드러나고 채권 금리가 폭발하는 순간 수천 년간 안전하다고 믿었던 금빛 환상은 단숨에 깨어져 나가며 자본의 거대한 역습이 시작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도미노가 무너지면서 왜 금값이 전쟁 속에서도 15%나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결정적인 비밀이 밝혀집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금이라는 자산의 치명적인 한계는 바로 그 자체로는 이자나 배당을 만들지 못하는 무수익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금은 금고에 100년을 넣어두어도 스스로 새끼를 치지 못하고 단 1%의 이자도 주지 않습니다. 오직 남들이 내 금을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줄 때만 이익을 볼 수 있는
철저하게 시장의 심리에 기댄 자산입니다. 그런데 미국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고 시장의 기대를 짓밟아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기준점인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 즉 미국 국채의 금리가 동시에 미친 듯이 폭등하게 됩니다. 미국 국채가 무엇입니까? 지구상에서 망할 확률이 제로에 수렴하는 유일한 초강대국, 미국이 자기들의 신용을 담보로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한 종이입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인 미국 정부가 꼬박꼬박 높은 이자를 챙겨주겠다고 손을 흔드는데 굳이 이자도 안 나오고 보관하기도 힘든 금에 내 소중한 수십억, 수백억 원의 돈을 묶어둘 이유가 전 세계 거대 자본가들에게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지는 겁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거대 은행들과 월가의 헤지펀드, 그리고 영리한 스마트머니들은 전쟁이 터졌다는 거포장 뉴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주 차갑고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전쟁의 공포보다 미국 국채가 주는 고금리의 이자가 훨씬 더 확실하고 달콤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순간 그들은 금고에 쌓여있던 수백 톤의 금을 시장에 미련 없이 매물로 던져버리기 시작합니다. 지난주 이미 4% 가까이 급락했던 국제 현물, 금 가격이 아시아 거래 초반에 눈치를 보다가 결국 거센 하방 압력에 굴복해 추가로 주저앉으며 온스당 4,480달러 선까지 사정없이 붕괴한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쟁이 나서 금으로 돈이 몰린 게 아니라 전쟁 때문에 치솟은 물가를 잡으려는 연준의 금리 폭탄을 피해 돈의 대홍수가 금 시장을 빠져나와 미국 국채라는 거대한 댐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도미노는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이란발 지정학적 위기가 유가 폭등을 낳았고 유가 폭등이 글로벌 인플레이션 공포를 낳았으며 이 공포가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과 글로벌 채권, 금리의 급등으로 이어져 이자가 없는 금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대 자본이 움직이는 자본대 이동에 숨겨진 잔인한 진실이며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뉴스 뒷면에 숨겨진 진짜 돈의 로직입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잔인한 금값 폭락의 본질은 시장이 완전히 망해서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모든 돈이 움직이는 판과 룰미팅의 주권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일어난 대전환 현상일 뿐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를 지켜온 황금이라는 자산이 나빠서가 아니라 미국 연방준비제도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던진 고금리라는 부메랑이 금의 발목을 너무나도 강하게 붙잡고 있는 타이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단지 안전자산이라는 껍데기 이름 하나만 믿고 무작정 금의 모든 돈을 밀어넣거나 하루하루 시퍼렇게 멍들며 떨어지는 금값을 보면서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무지성으로 물타기를 하는 행동을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그들은 뉴스가 떠들썩하게 중동전쟁을 보도할 때 그 이면에 숨겨진 미국의 기준금리 추이와 미국 국채 금리의 바이블을 가장 먼저 체크합니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지금은 고집을 부릴 때가 아니라 철저하게 시장의 순리에 몸을 맡겨야 할 때입니다. 미국 연준의 고금리 칼날이 완전히 꺾이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이 완전히 숨을 죽이기 전까지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나라에서 든든하게 높은 이자를 꼬박꼬박 챙겨주는 미국 국채나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고금리,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의 비중을 포트폴리오의 최우선 순위로 끌어올리셔야 합니다. 소중한 내 자산의 몸집을 안전하게 지키며 다음 기회를 노리는 체력을 기르는 것이 지금 구사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어 전략입니다. 인류 금융 역사를 돌이켜보면 피바람이 부는 거대한 위기 속에는 언제나 평범한 사람들을 단숨에 수십억, 수백억 대의 자산가로 만들어줄 역대급 기회가 함께 숨어 있었습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뉴스만 보고 우왕좌왕할 때 거대 자본이 움직이는 도미노의 로직을 먼저 읽고 길목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이번 폭락이 남들의 자산이 반토막 날 때 내 자산을 몇 배, 몇십 배로 불릴 수 있는 인생 최고의 타이밍이 될 것입니다. 판이 바뀔 때 준비된 자만이 그 부의 파도를 온전히 올라탈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한 편의 거시경제 다큐멘터리가 냉혹한 금융시장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지갑을 지키고 나아가 부의 기회를 잡는 데 조금이라도 통찰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